안녕하세요. 공부엔진 고2 친구 여러분. 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려는 마음은 다 갖고 있지만 실제 몸으로 움직이기는 너무나 어렵죠.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공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공부하다 보면 졸리고 집중력 떨어지게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공부를 하지 못해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바로 고2 따라하기 학습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제시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따라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만난 학생들이요. 거의 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의 고등학교 2학년을 10년 동안 만나왔어요. 근데 그 학생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 바로 어떻게 하면은 수능 준비를 잘할 수 있게 알려줄 수 있을까였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학생들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같이 울면서 막 여러 가지를 다 해본 결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건데 그게 바로 따라하기 학습이라는 거죠. 오늘은 그 첫 편 시간으로서 수능 준비를 제대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과연 고등학교 2학년서부터 수능은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지 효과적이냐? 지금 뭐 3월이든 6월이든 9월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수능이라고 하는 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요. 바로 수능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수능이 도대체 뭐냐?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교 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선행을 해야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다던데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학교에서 분명히 나는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모의고사를 봤더니 내가 공부했던 내용과는 정말 다른 내용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봤던 지문도 아니고 내가 외웠던 단어도 아니고 내가 풀었던 수학 문제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신을 위해서 공부한 것보다는 더 난이도가 높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은 수능 점수가 높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수능은 이런 학교 수업 중심 또는 선행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수능은 암기가 아니라 응용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여러 명의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선배들 또는 좋은 대학을 간 그런 멘토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수능은 암기가 아닙니다. 수능은 응용이에요. 외운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죠. 응용? 응용이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신과 수능의 차이라는 건데요. 자, 이런 예가 있죠. 내신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자라는 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신은 의자의 재료와 구조를 공부하는 거예요. 의자는 다리가 4개인 것도 있고 다리가 하나인 것도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쇠로 된 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내신이에요. 그렇다면은 수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수능은요. 여자친구와 길을 걷는데 깡패를 만났어요. 그리고 당신은 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자를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할 건가? 라는 게 바로 수능 문제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사용 방법이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도 나옵니다. 자,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걸로 제가 한번 수능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여자친구랑 길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손잡고 가고 있는데 내 손에서는 의자 하나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앞에 깡패가 4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여자 예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남자죠. 그러면 뭔가 발휘를 해야 돼요. 이 여자 앞에서 자존심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자, 1번. 의자를 깡패한테 집어던지고 여자친구 손을 잡고 도망간다. 자, 1번이에요. 2번. 어떻게 하냐면 여자친구를 먼저 도망가게 한 다음에 나는 의자를 무기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 어떤 거냐면은 3번은요. 내 앞에 의자를 내려놓고 여자친구를 거기 앉히고 나는 혼자서 도망간다.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게 뭐죠? 자, 3번이겠죠. 근데 이런 질문 하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3번도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3번도 맞죠. 하지만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어 영역 모의고사를 볼 때 항상 느끼는 게 뭐죠?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이것도 답인 것 같은데
두 개 다 답인 것 같은데 답을 고르라고 하는데 뭘 골라야 되지? 이런 생각하는 경우 많죠. 수능이 바로 이런 겁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이것도 답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정답을 찾아내는 게 바로 수능이에요. 그래서 내신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수능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자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풀 수가 없겠죠. 그리고 활용 방법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자를 가지고 응용하는 방법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신과 수능의 차이,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바로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공부하려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개념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거, 개념은 내신과 비슷하다. 그리고 또는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능학습 제대로 따라하기의 1단계가 뭐냐면요. 개념은 바로 배우면 바로 정리해 놓아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학원이든 인강이든 과외든 이런 데서 공부하는 개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할 거라는 거죠. 그 개념은 여러분은 바로바로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고3 학생들을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은 고2라서 나는 개념 공부해야지, 문제풀이 해야지, 내신 공부해야지 라고 하죠. 동일한 여러분들의 한 학년 선배 같은 경우에서는요. 여름방학에도 개념 공부하면서 후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개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요. 바로 문제풀이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문제 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개념을 돌아와가지고 개념 공부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시간이 아까운 그런 단계입니까? 울면서 개념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수능 문제가 안 풀리니까. 틀린 문제 또 틀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지금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수능에서도 유리하다. 그리고 수능학습 제대로 따라하기 첫 번째가 바로 개념을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정리해 놓아라 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정리한 게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한 게 가장 암기도 쉽고요. 나중에 확인했을 때 기억이 빨리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리한 개념은요. 머릿속에 있어요.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손으로 정리한 걸 다시 보잖아요. 그럼 이게 그때 그런 게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다시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지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초적인 개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 스스로 정리하고 그리고 정리한 것을 꾸준하게 봐라. 그리고 고3 가서도 개념을 이거 잊어버렸는데 그랬을 때 2학년 때 정리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하죠. 문법은 중학교 때도 문법 공부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문법 공부했어요. 근데 2학년 와서도 문법 공부하죠. 3학년 가면은 문법 공부 안 할 것 같아요?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영어 문법을 꾸준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보면 기억 다 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정리하지 않고요. 문제집만 보고 공부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개념을 배우면 바로 정리하고요. 그 정리한 노트를 평생 간직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수능을 공부할 수 있는, 수능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따라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하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수능의 시작은 양보다 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떤 친구들, 즉 대부분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요. 수능 공부해 라고 했을 때 뭐 하냐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 풀기 시작해요. 문제집을 사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또 문제집을 사서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고 또 문제를 풀고 문제를 풀어요. 문제가 뭐냐. 근데 틀린 문제는 또 틀린다는 거죠. 문제를 많이 풀어도 틀리는 건 또 틀린다. 가장 최악의 상황이죠. 내가 문제집 한 권을 풀었어요. 그리고 다음 문제집을 풀면은 그 문제집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음 문제집 풀 때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틀린다는 거죠. 근데 나는 문제집 한 권 끝내고 두 권 끝냈어요. 뿌듯하죠. 하지만 모의고사 보면 어떻습니까? 점수가 거의 비슷하죠. 올라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바로 오답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서인데요. 가장 빠르게 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답 정리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틀리는 문제 또 틀리고요. 틀리는 문제 또 틀리고 다음에 그 문제가 또 틀려요. 그래서 그 정답을 유도해낼 수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과정이 제대로 따라하기의 두 번째입니다.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질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해 나간다는 거죠. 개념을 정리하는 노트를 하나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 노트의 옆면에는 그 틀린 문제들을 정리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수능을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는 영역과 그리고 너무 큰 양을 생각하지 말고요. 질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 질의 핵심은 오답 정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오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를 정리했어요. 근데 또 틀렸어요. 그래서 또 정리했어요. 그리고 또 틀리고 또 정리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정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틀린 문제를 정답으로 유도해내는 게 당연히 성적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겠죠. 오답 정리가 얼만큼 중요한지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기는 뭐냐면요. 적절한 학습 비율을 선택하랍니다.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왔는데 야 이제부터 수능 제대로 준비해야지. 그리고 나는 내신이 별로 안 좋으니 이제 수능에 올인해야지. 지금서부터 수능 올인하면은 고3 올라가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의 내신과 수능의 비율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상위권 학생들은요. 내신과 수능의 비율이 4대 6 정도가 돼야 돼요. 내신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시간 공부한다 그러면은 4시간은 내신에 투자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6은 바로 수능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중위권인 학생들, 반에서 10등서부터 한 20등까지의 학생들은요. 5대 5 비율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내신 절반, 수능 절반 이렇게 가셔야 되고 하위권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위권 학생들은요. 절대로 수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2학년 때도 여러분들 수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본을 잡아야지 여러분들은 3학년 올라가서 그나마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학습 방법은요. 상위권 학생들은 내신을 정리한 다음에 수능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그 수능 학습은 다양한 유형들을 체험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오답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그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중위권 학생들은 내신 중심으로 공부를 하되 내신과 연관된 수능 문제를 경험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수능과의 연관성이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라는 겁니다. 수능 문제를 풀 때 1페이지서부터 막 천천히 처음부터 나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 또는 이번 주에 배운 내용이 수능 문제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골라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중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성적이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위권, 내신에 집중하라. 절대 수능을 버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신에 집중을 하고 수능은 고3서부터 준비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중위권이 올라갔을 때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에 집중해라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능도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 그 기초는 개념이다. 그리고 그 개념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개념을 정리한 노트를 가지고 있어야지 수능학습 따라하기에 핵심 부분을 여러분들은 마스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2는 수능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신과 수능의 학습 비율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내신과 수능의 학습 비율을 적절하게 맞춰서 하셔야 되고요. 틀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능 학습을 진행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성적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요. 문제를 많이 풀면은 수능 성적이, 수능 점수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가 지금 현재 받은 성적하고요. 나중에 수능 때 보는 성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틀린 문제 또 틀리기 때문에 수능 가서도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답 정리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는 개념을 정리한 노트를 별도로 만들어라. 반드시 만들어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답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능 준비를 시작하라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내신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비율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수능 제대로 시작하기는요. 바로 이 3가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됐을 때 고3 올라가서 EBS를 공부를 하던 아니면 다른 거를 공부를 하면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게 바로 성적 상승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자, 그럼 저랑 같이 수능을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요. 열심히 제가 얘기한 것들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났던 학생들 중에서도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1등급에서 3등급, 2등급에서 4등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진 학생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고요. 꾸준히 하지 못해서입니다. 제가 제시한 전략을요, 꾸준하게 따라 하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다음 전략도 제시할 거고 다음 전략도 제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 믿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